퀴어의 눈으로 영화를 읽는 곳 퀴어 시네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12월이네요. 벌써 저희 8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하반기를 거의 다 보내고 1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도 연말 이제 뭐 준비 다 하고 계시겠지만 네, 즐겁게 뭔가 충만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희가 아 이거 너무 죽지도 않고 너무 또 한 대 더 와서 또 댓글이 네. 감사하게도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또 항상 저희가 매번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소식이 왜냐면 저희는 정말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이라서 댓글이 또 새로 생겨서 또 근데 너무 좋은 댓글이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그때 그 방송할 때마다 뭔가 여러분들도 뭔가 그 나누고 싶은 주제 있으면 올려달라고 했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결의 댓글이 또 올라와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 감독님께서 올라온 댓글을 대인남 해주세요. 대인남 한번 해주시면 읽을게요. 네. 깊은 밤 도감독님 목소리 감미롭네요. 아 감미로워. 다들 모두 목소리가 좋아서 귀에 잘 들어옵니다. 영화는 안 봤는데 영화를 보고 같이 수다 떠는 느낌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유벌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떠오르네요. 인간의 탄생과 지구를 지배하는 대명분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주제와 문제의식이 비슷합니다. 이 책들에서는 인간이라는 종의 사건과 무리 활동을 하고 조직이 방대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들에 지고 피는 꽃과 나무처럼 야생의 동물들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명분은 꼭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깊은 밤 사색하며 캐스터님들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잠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더 로우 톤으로 읽는 그러니까 아니 아침이라서 지금 시간이 그러시구나. 조금 네. 느끼했어요. 피터님과 제가 진짜 지금 저희 피터님이랑 저만 에바만 이거 헤드폰 쓰고 있는데 진짜 장난이에요 장난. 그 목소리 좋죠. 맞아요. 유독 댓글에 도 감독님 목소리 좋다는 음. 얘기가 좀 보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 그렇게 좋은가 싶어서 계속 제 목소리 듣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또 많이 들으세요. 많지. 나한테 또 취해가지고. 취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목소리가 좋나 해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취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옆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네 댓글 너무 잘 읽었고. 감사합니다. 네. 이 책 읽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피엔스를 안 그러니까. 읽어가지고 저도 뭐라 코멘트를 그래, 얹기가 어렵네요. 맞아요. 올해 가기 전에 읽으려고요. 되게 두꺼운 책이어가지고. 근데 뭔가 고차원적인 댓글을 맞아요. 남겨주셔서 그래서 감상을 이렇게 또 남겨주셔. 영화 자체에 대한 감성도 되게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하게 읽었고 저희도 그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좀 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공감을 하셨었나요? 음. 어떠셨어요? 읽으시고. 도 감독님이 답해주시죠. 네. 그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저 부고니아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영화를 안 보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 영화의 주제를 제일 잘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되게 잘 설명했구나. 그리고 저는 신기한 게 저는 영화 팟캐스트 들을 때 제가 안 본 영화에 대해서는 절대 안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안 보고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많은 이거 것 좀 같아요. 신기하다 싶었어요. 맞아. 들어보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뭐 내용을 미리 알고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서 우린 되게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영화도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그래서 뭔가 책과 관련해서 또 영화를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감상을 남겨주신 거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한 책을 잘 안 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영화 이런 책을 많이 읽으면 또 영화를 보는 시선이 진짜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되게 많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댓글이었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영화 관련된 뭐 책 같은 것도 너무 좋죠. 추천할 수 있으면 네네네.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여러분 저희 멤버들도 좋았던 책 있으면 영화 보면서 같이 추천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떻게 보내셨어요들? 저희 좀 이번에는 그냥 3주 좀 긴 시간 3주 만에 만났죠. 네. 저희 만나지 못했는데 별일 오랜만에 좀 만났는데 있으셨나요? 뭐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최근에 또 여행을 네 여행을 또 다녀왔는데 친구들이랑 경주를 네, 다녀왔습니다. 와, 경주 많이 가던데 요새. 네, 근데 저도 맨날 가을에 경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저도 그 친구가 옛날에 가을쯤에 그 경주 그 왕릉들 같은 거 있잖아요. 릉 앞에서 피크닉을 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한 모양새긴 한데 그 능 앞에서 피크닉 하는 게 좀 요즘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도 피크닉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친구들이랑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잘 안 돼서 11월 말에 가는데 피크닉은 추워서 결국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경주가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해요. 조용하잖아요. 네, 그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갔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꽤 많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황리단길도 갔거든요. 황리단길도 엄청 그 전주의 어떤 한옥마을 그런 걸 좀 약간 예상했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했어요. 사람이 많았음에도. 그래서 너무 신기한 도시고 저희 갔던 셋 다 좀 조용한 걸 좀 추구하는 친구들이어서 네, 경주를 또 가야겠다. 또 다시 오자. 너무 마음에 드는 도시다 했고 황남빵을 좀 미치게 먹었습니다. 미치게 먹었대. 황남빵을 진짜 그 도장 깨기 하듯이 3사가 있어요. 또 3사. 맛이 다 삼대. 달라요? 에? 맛이 다 달라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진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황남빵 원조집이 원조라고 말하면 하여튼 그러니까 가게 이름 자체가 황남빵이 있고 최영화빵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새로 생긴 황호빵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저 신나가지고 세 개 맛 비교를 해봤는데 맛이 네. 다 다릅니다. 또 빵순이잖아요. 빵 진짜 그쵸, 저 좋아해요. 빵 좋아하니까. 저의 추천은 황남빵. 그래서 원조의 원조집? 품격. 이 세 개 중에서는 저는 황남빵. 원조는 못 이기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의 맛있겠다. 추천은 황남빵.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도 경주를 가시게 된다면 황남빵 3사 도장 깨기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겠네요. 여러분들은 또 이제 어떻게 도 감독님? 저는 그때 부고니아 편에서 제가 광탈한 소식을 전했잖아요. 예. 광탈은 아니다. 광탈은 아니죠. 최종까지 그렇죠. 갔던 거니. 그래서 그때 약간 영화 찍을 때 아껴 쓰려고 했던 그 금액이 있었는데 사비가 있었는데 그거를 깨서 카메라를 샀어요. 근데 너무 잘했다. 네, 카메라. 지금도 메고 계세요. 네, 지금도 메고 있고 크로스로 메고 있어져서. 그리고 브이로그 카메라도 샀고 지금 본격적으로 멀티미디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콘텐츠 너무 기대하고 기대하고 있을게요. 있어요.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제가 잘 못 찍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출근했을 때도 항상 가지고 가요. 아 진짜? 잘 안 찍는데도 혹시나 이제 찍는 일이 있을 수도 생길까 봐. 있고 뭔가 습관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웃으시죠? 아니 지난번에 출근하는데 같은 버스를 타고 내린 거예요. 앞쪽에서 이제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목에 카메라가 이렇게 걸려 있는 채로 아리스트 보는 것 같았어요. 자유로운 영혼 같다고 했어요. 다들 이제 출근길 표정 다들 썩어 있고 이 와중에 주변에 카메라 걸고 있는 자유로운 저게 아티스트의 예술가구나. 느낌이다. 그러네. 너무 뭔가 기묘하다. 저게 예술가. 쩔어 있는데 그 9시 저 출근하는.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약간 해탈한 느낌. 즐겁게 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누가 뭐라 뭐 하든 하든. 말든. 그래서
약간 진짜 직장인 애환 같이 느껴지긴 하기도 하고. 아니 좋네요. 그래도 취미가 생기는 맞아. 게 좋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게 맞습니다. 같이 사진 찍으러 가요. 맞아요. 좋아요, 출사하자고 좋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날씨 좋아지면 한번 찍어. 나머지 두 분이 모델 해주세요. 그래 우리 모델하자. 이들을 그래요, 위해서. 해드릴게요. 모델은 저 모델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두 분 위니도 좋아하잖아요. 다리 짧고 머리 크게 찍어줄게요. 아, 왜? 네, 피터는요? 아 무슨 일이 있었지? 덕질한 뭐 그런 거라도. 아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반지제왕 오. 반지 원정대를 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두 개의 탑 2편을 다시 재개봉해줘서 보고 왔고요. 제가 그 세 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개의 탑이거든요. 두 개의 탑 처음 봤을 때 그 너무 충격적인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좋아하는데 재개봉할 때마다 보기는 하는데 또 다시 보니까 확실히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조금 그 원작 자체가 오래되기도 했고 영화도 지금 나온 지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좀 보수적인 시리즈긴 해요. 판타지여도 그때에 비해서 약간 진보적인 메시지도 조금씩은 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그 판타지에서 그분이 약간 판타지의 원형을 만들긴 했거든요. 소설이 반지의 제왕 소설 만드신 톨킨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그 팬들이 워낙 또 열성 팬들이 많아서 이런 말들이 되게 들으신 분들이 있진 않겠지. 근데 막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시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맞아요. 새로운 종족들 막 있잖아요. 인간 아니고 뭐 엘프들이 요정들이 있고 그 초록색 괴물들 오크가 있고 막 골룸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보면은 오늘 얘기할 위키드랑도 이어지는 면이 있는 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선이잖아요. 그리고 초록색이고 못생기고 그런 것들이 악으로 그려지는 그 예전 판타지에서 그런 면들이 있었구나. 근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맞네. 그런 거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이 없잖아요. 그냥 저렇게 막 흉측하고 못생기고 이런 것들은 악이고 그리고 맞아. 사실 그 반지의 제왕에서도 인간이나 요정 막 이런 사람들은 선이어서 그들을 죽이는 것에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오크를 죽이고 걔네는 인간이나 엘프처럼 이렇게 나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막 어디 막 그런 막 그 습지 같은 데서 막 태어나거든요. 그냥 뭐 번식 이런 게 아니라 막 이상하게 태어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걔네들은 인격이 아니고 그냥 마구 칼로 이렇게 막 죽이고 이래도 상관없다. 근데 그런 거를 또 대중들이나 제가 보면서 쟤네들은 죽어도 마땅하니까 그냥 댕강댕강 다 날라놔도 슬퍼하지 않고 그냥 나쁜 놈들이니까 죽어야 될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역시 약간 옛날 그 판타지들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는 있기는 해요. 전쟁 그 장면에서 주는 그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잖아요. 또 한 편을 정해두면 그게 보기가 더 편하잖아요. 사실은 나는 이 인간 쪽이고 요정 쪽이고 선의 쪽이니까 그 반대를 무찔리는 걸 보면서 좋아하는 게 참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기묘하긴 하다. 그리고 사실 위키드랑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랬습니다. 좋네요. 미니는 저는 이번 주도 콘텐츠 읽어드리는 남자로 어떤 추천해 주세요. 이거 뭐 콘텐츠 읽어드린 남자 뭐라 해야 되지? 코일남? 댓글 읽어주는 남자랑 콘텐츠 읽어주는 남자. 코니 퀴로 해요. 퀴요. 그러네요. 좋아요. 콜키. 아무튼 저 서울독립영화제라고 맞습니다. 11월 말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 영화제가 있는데 거기를 매년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매년들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도 피곤했지만 주말 이틀을 다 반납하면서 진짜 신의들인 거야 이거는. 나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독립영화에 대한 완전 대왕이나 보고. 한국 독립영화에 대한 애정이 저는 그래도 있어가지고 못 잃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단해.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가서 한 6편 봤나? 많이 봤다. 아 주말을 좀 이용하셨군요. 네. 하루에 막 3편씩 보고 막 이랬는데 어떠 전반적으로 좋았던 거? 전반적으로는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진짜 전 딱 영화만 보고 사람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매년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 영화제의 풍경만 보면은 영화 산업 망한 것 같지 않거든요. 아 그럼 맞아요. 영화제 가면 사람 그리고 특히 젠지들이 많아가지고 맞다. 맞지. 영화 산업의 미래가 그렇게 어두운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데 뭐 지금 영화 박스오피스 시장은 안 좋고 이러니까 조금 그 간극이 있긴 한데 어쨌든 서독제는 되게 활발한 분위기였던 것 같고 저는 제일 궁금했던 기대작은 박세영 감독님 신작이었는데 지느러미라는 작품이었는데 박세영 감독이 제가 보기에 그분 갓스피드라는 단편을 보고 되게 한국에선 처음 보는 어떤 감각이었어가지고 되게 그분 이름을 기억해두고 있다가 이번에 장편이 나온다 그래서 봤는데 조금 실망. 이런. 아쉽게 그래서 됐군요. 그 작품은 그랬고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유재인 감독님의 지우러 가는 길. 좋군요 역시. 그게 피터도 맞죠. 그게 낙태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되게 심각한 소재이지만 전혀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되게 영화가 산뜻해가지고 맞아.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작품은 박준석 감독님의 그래도 사랑해라는 영화가 그래요. 있었는데 그 영화 다들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감독 좀 다큐멘터리스러운 극영화였거든요. 감독 본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극영화구나. 근데 거기에 극영화적 요소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삶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술을 어떻게 삶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약간 그런 영화였어가지고 그 배우분이거든요. 그 자기 뜨지 못한 배우로서의 어떤 삶을 그거를 극영화 요소로 가져와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봤었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가지고 되게 울고 웃으면서 봤던 영화였어서 나중에 공개가 되면은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어요 저도. 정도. 역시 가장 오늘도 시네필. 콘텐츠 추천해드리는 그러네요. 남자로. 그래서 저도 덧붙이자면 저도 소독제를 다녀오긴 했는데 저는 민이랑 다르게 조금 민망하게 해외 영화만 보고 왔는데 저도 봤어요. 해외 영화 몇 개 봤어. 조금 민망하네. 한국 독일 영화 안 봐서. 하여튼 그 저는 그 민이가 저도 생각 없다가 얘기해줘가지고 그 네오소라 감독 보셨어요? 단편? 봤습니다. 네. 그 어느 뻣뻣한 하루랑 리틀 아멜리 그 묶음 상영으로 해서 그거 보고 그리고 그 태국 영화인데 그 쓸모있는 귀신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네오소라 감독님 단편은 그냥 무난하게 제가 뭐라고 평할 건 좀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가긴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갔는데 사실 리틀 아멜리를 보고 조금 애니메이션인데 불어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 보면서 되게 울었고 영화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맞아요. 오히려 리틀 아멜리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쓸모있는 귀신은 좀 추천드리는 영화가 됐어요. 되게 태국 영화인데 되게 부천에서 볼 법한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약간 B급스럽기도 하고 근데 뭔가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약간 귀신이 이제 그 기계에 빙의하는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한번 그것만 보고 알고 보셔도 되게 흥미로운 영화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약간 태국 역사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는 이야기여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저는 재밌게 흥미롭게 본 영화라서 네. 보고 싶었는데 취소했어요. 태국이 참 귀신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영화가 그래 저도 안 찾아봤는데 어떻게 뭐 개봉이 할지 수입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았던 영화여서 그냥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다음 토크를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영화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저희 이번에 다룰 영화는 방금 이제 피터도 얘기했듯이 못 참고 얘기하기. 이때도 얘기했듯이 위키드 포구스로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가
위키드 포굿 2편을 다 같이 보고 이제 하는 네네. 거긴 했지만 아마 내용으로는 1편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그 위키드라는 영화 1편, 2편을 다 다뤄서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네네. 저희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일단은 저희 미니의 네. 영화 소개 네. 김경식 씨 가시죠. 아니 이거 준비하면서 여기 위키드 광팬이 한 분 계시니까 광팬 아닌데. 피터가 광팬이라서 교수님께 과제 평가받는 아, 심정으로 이렇게 좀 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리서치를 좀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 어, 연락에 찾은 거 아니야? 그 제일 많이 참고한 게 그 시네21에 시네21 출신 임수연 기자님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거기 오. 그거를 좀 많이 참고해서 아 진짜? 참고했어. 네. 거의 뺏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터가 할 생각 없냐 음. 소개를 막 이런 얘기도 아니야, 했었잖아요. 맞아. 근데 하지만 저희는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네. 위키드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개봉했는데요. 1편은 작년 11월에 개봉했고 이번에 포굿이라는 부제가 붙은 2편은 딱 1년 만인 이번 11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미션이 1년이었던 건데요. 그렇죠. 1편은 맞네. 한국에서 관객 수 220만 명 정도 들면서 반응이 좀 엄청 뜨거운 건 아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전 세계로 따졌을 때는 훨씬 그 반응이 컸잖아요. 네. 특히 북미에서만 매출 7천억 원 정도 올렸다고 해서 음. 근데 북미에서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이 위키드의 모티브가 되는 오즈의 마법사의 파급력이 한국이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95년에 나온 소설 위키드는 쉽게 말해서 오즈의 마법사 팬픽 중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키드가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할 때도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였고 또 실제로 개봉 이후 수치도 좋았어서 근데 이제 반면에 한국에서는 위키드 하면은 뮤지컬 정도 떠올리고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바로 접니다. 이번에 작년에 1편 보고 아 이게 오즈의 마법사랑 연결되는 거구나 알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기본 설정만 알잖아요. 맞아. 그 도로시가 회오리 바람 맞아. 타고 오즈로 날아와서 친구들. 양철나무꾼 뭐 겁쟁이 사자 만나서 같이 이렇게 모험을 떠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위키드 같은 경우는 이 기본 설정만 알긴 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특히 2편에서 그 오즈의 마법사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어떻게 그 실제 캐릭터들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지를 보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위키드는 이제 그 원작에서는 서쪽 마녀가 악역으로서만 존재하는데 그 마녀한테 원래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그 상상해서 나온 2차 창작 팬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팬픽이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생각해보니 그래서 스토리는 1편까지 포함해서 한번 브리핑 해드릴게요. 이제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그냥 서쪽 마녀였다며 위키드는 엘파바라는 이름도 부여가 되고 엘파바가 태어났을 때부터의 사연이 나오는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초록색 피부를 가져서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파바의 동생이 마법학교에 입학할 때 동행을 엘파바가 같이 했다가 거기서 우연히 엘파바한테 천부적인 마법 재능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마법학교 총장인 마담 모리블에 의해서 스카웃되면서 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반면 같은 신입생으로 들어온 글린다는 마법 재능이 1도 없습니다. 그게 늘 콤플렉스였는데 엘파바가 이제 마담 모리블한테 총애를 받는 모습을 보고 아, 나 엘파바랑 친해지면 나도 같이 저 사이에 낄 수 있겠다. 나도 마법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겠다. 이런 생각에 엘파바의 룸메가 되겠다고 자진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근데 처음에는 물론 잘 못 어울리죠. 일단 둘이 너무 다르잖아요. 하고 다니는 게. 그리고 왜 웃으세요? 아니 그게 네. 그게 영화에선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룸메를 자원한 게 아니라 룸메 자진한 거 아니었어? 자진한 게 아니라 룸메 자진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맞아. 그 다 끝나고 빨간 편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일단은 오케이.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그래서 결국 친구가 된 두 사람은 오즈의 마법사의 초대를 받아서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마을에 얽힌 비밀이 밝혀집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마법은 전혀 할 줄 모르는 사기꾼이고 그 오즈를 그냥 그 다스리기 위해서 동물들을 탄압하고 그런 나쁜 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진실을 엘파바가 알게 되니까 이 마법사랑 마담 모리블이 또 한패예요. 그래서 엘파바가 나쁜 마녀라고 선동을 하고 그래서 엘파바는 어쩔 수 없이 글린다를 남겨두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편의 내용이고 이제 2편에서는 이제 엘파바는 여전히 오즈 사람들한테 사악한 마녀 취급을 받고 있고 반면에 글린다는 이제 마담 모리블에 의해서 착한 마녀로 포장돼서 오즈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그래서 그 글린다는 자기가 꿈꿔왔던 삶이 현실이 됐긴 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엘파바와 함께했던 그 행복한 순간들이 남아 있어서 마음이 편치만 않은데요. 근데 이제 글린다한테는 약혼이 예정되어 있는 또 피에로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피에로가 또 실은 엘파바를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급기야 피에로가 엘파바와 함께 떠나버리게 되면서 이 엘파바와 글린다의 사이도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오즈의 위협이 되는 엘파바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담 모리블이 계략을 꾸며서 오즈로 엘파바를 유인하게 되는데 과연 엘파바는 악한 서쪽 마녀라는 누명을 벗고 오즈를 구하고 글린다와의 우정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니 나는 최고. 중간에 피터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난 이게 너무 웃겼던 게 피터가 약간 엄마 미소하면서 어디 한번 빨간 펜 해주세요. 틀린 부분 있나요? 아니 그건 근데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룸메를 자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마담 모리블한테 할 말이 있어서 마담 모리블 뭐 그 이거 할 말이 있어 이랬는데 갔다가. 얘가 손을 들었으니까 그래 그럼 너랑 엘파바랑 해라 이거예요. 왜냐면 2편만 봤으면 기억이 안 날 만한 게 저도 2편 보고 1편을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세부적인 건 기억 안 날 수 있어. 맞아요. 역시 빨간 펜 당할 줄 알았어 내가.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럼 피터는 1편 또 2편 보고 또 1편 보고 했어요. 봤어요, 최근에 봤어요. 다시. 대단하다. 진짜 열정인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피터가 할 얘기 제일 많을 것 같긴 제가 해요. 마지막에 피터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그럴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어디 한번 어디? 장난이에요. 덜덜. 저는 위키드가 오즈마법사 그 베이스인 줄도 모르고 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애초에 뮤지컬 장르를 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그래서 1편도 그냥 이렇게 봤고 2편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평작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그냥 뻔해요. 그리고 좀 단점이 인물들의 감정이 그 내가 그걸 캐치할 틈도 없이 막 바로 막 사랑에 빠지고 바로 고백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뮤지컬인가 싶으면서 좀 봤고 그리고 근데 1부는 그 디파인 그래비티가 나오는 거는 진짜 임팩트가 컸거든요. 근데 이번 2편은 기억에 남는 그 넘버가 없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아쉽고 하지만 그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즈의 마법사 캐릭터들이 막 등장하는 그 순간들은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팬픽 장르로서의 이 위키드의 매력을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도 감독님은요? 제일 별로였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저는 1편보다 좋았어요. 1편보다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근데 1편을 크게 재밌게 보지 못해서 2편이 더 좋았나 싶기도 한데 1편은 그냥 제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주인공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끝나잖아요. 그 과정이 핍박받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야기가 딱 끝나잖아요. 그게 다른 이야기와 차별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위키드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렇게 보면 진짜 전형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게 왜 재밌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끝냈고 그리고 완결이 되지 않아서 1편은 그다지 흥미가 없었어요. 근데 2편에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아까 이따가 에세이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정치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2편은 더욱 맞아. 네, 1편에 뭔가 비해서 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선과 악에 대한 막 선동도 하고 그걸 막 이끌려가는 좀 무매한 대중들 이야기를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풀어내는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막 오지 마법사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 하고서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말이 완전한 해피엔딩도 아니고 퇴장하는 걸 엘파바가 그렇게 퇴장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저한테는 좀 비극으로 다가왔던 그 결말도 마음에 들었고 저는 좋았어요. 좋게 봤어요. 흥미롭게 봤어요. 그 뮤지컬도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저는 위키드를 작년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 뮤지컬 영화 그렇게 막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나중에 그래도 얘기하겠지만 작년부터 좀 이제 뮤지컬 좋아하는 유덕 친구들이 조금 하나둘씩 주변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좀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뮤지컬 좋아하는 친구랑 이 위키드 1편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노래하고 약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왜 내가 이게 재밌었는지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몰입이 됐던 게 이제 내가 좀 퀴어성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거를 보니까 좀 퀴어적인 요소로 보니까 너무 몰입이 되더라고요. 이 글린다 엘파바 서사도 그렇고 저는 그냥 엘파바라는 사람 자체도 너무 퀴어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되게 그 서로의 관계성가 다 퀴어적인데 하여튼 둘이 그래서 엘파바가 특히나 좀 엘파바한테 제가 좀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몰입하고 보니까 너무 좋았고 제가 또 2편을 보면서 좋았던 거는 1편을 봤던 친구랑 무조건 이건 너랑 나랑 같이 봐야 돼 이러고 1년이 지나서 또 얘랑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보고 나와서 어떤 또 이렇게 소감을 나누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는데 나오면서 우리 똑같이 둘 다 얘기한 거는 1편이 더 재밌다 이러긴 했어요. 사실은 모두가 좀 대중적으로 그런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1편이 더 재밌다 하긴 했는데 저도 사실 이 오즈의 마법사를 더 몰랐고 뭐 위키에 대한 내용 자체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봤으니까 그냥 전 내용 자체만으로도 서사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아예 이 서사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영화적으로 어떻게 연출이 됐든 원작보다 뮤지컬 원작보다 더 좋든 말든 간에 그냥 이 이야기 이 내용 자체 선악을 다루는 것들 퀴어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 너무 좋아서 그냥 위키드라는 이야기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지금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나도 진짜 동의해요. 위키드 그냥 제목만 들어봤지. 그러니까 무슨 저도요, 내용인지 맞아요. 그냥 저거 뮤지컬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진짜 있었는데 단편적으로만 그래 저도 그냥 뭐 마녀 초록색 약간 이 정도의만 이미지였는데 알고 보니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오즈의 마법사를 파게 되고 오즈의 마법사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고 2편 보고 돌아와서 집에서 1편을 다시 보고 할 정도로 좀 몰입이 되는 그런 이야기여서 이 자체가 너무 재밌었다. 네. 좀 재밌게 이 이야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우리 광팬 아니라니까. 광팬이잖아. 저는 원작 뮤지컬을 이제 한국에 처음 내한 그러니까 번안되기 전에 호주 배우들이 왔었는데 그걸로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뮤지컬 다들 안 보셨죠? 네, 위키드는? 안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아직. 그래서 뮤지컬 처음 봤을 때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한국어로 번안되고도 봤고 영국 여행 갔을 때도 봤고 한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소식은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무슨 그 빌리 엘리어트 감독님 누구시죠? 스티븐 달드리. 그분이 원래 한다고 했었다가 막 감독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분이 되게 오래된 프로젝트인데 언젠가는 만들어지겠지 하면서 어떻게 저 이런 상상도 했어요. 위키드가 영화화되면은 어떻게 그려질까? 이 장면은 어떻게 연출이 돼야 그랬겠다. 좋을까? 왜냐면은 연극 무대 그 뮤지컬 무대랑 또 화면이 이 영화에서 주는 더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언제 만들어지지 이러고 있었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게 소식이 되게 오래된 소식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존추 감독님 제가 잘 모르니까 잘할 수 있을까 막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뭐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신시아 에리본 잘 몰랐고 아리아나 그란데는 워낙 그 팝적인 맞아. 부분을 많이 봤었어가지고 이
글린다라는 역할이 사실은 성악도 해야 되고 되게 다양한 창법을 소화해야 되는 어려운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랬는데 영화로 보니까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너무 잘 그려냈고 그리고 3시간이나 될 일이야 막 이랬거든요. 원래 2개 1, 2막 합쳐서 3시간이 안 되는 작품인데 이걸 굳이 나와야 되나? 일부를 3시간으로 했다고?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봤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진 게 더 오히려 저는 더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그 포굿이 흥행이 일부에 반토막도 안 되고 한국 사람들한테 혹평 받고 이런 거 다 이해는 가거든요. 왜냐면은 전개가 엄청 빠르고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뮤지컬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 1시간 내외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너 사랑한다고 했다가 막 이렇게 같이 막 도망갔다가 막 난리 법석도 아닌데 그거는 약간 제가 생각해봤는데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무대에 오르는 장르들이 좀 전개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 약간 시간 공간 제약이 있고 맞아. 어느 정도 관객이 물론 그것도 극이 좋아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관객이 이해하고 넘어가게 주겠지 하고 만든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포굿은 영화화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얘기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오면서 추가되는 장면들을 저는 뮤지컬을 여러 번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잘 넣었고 그 최대한 이 캐릭터에 뭔가를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포굿뿐만 아니라 일부도 3시간으로 늘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존추 감독님이 진짜 위키드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 게 느껴졌어. 그리고 그 이 배우 2명도 그렇고 다른 배우들도 물론 그렇고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너무 그러니까 아리아나 그란데는 사실 찾아보니까 엄청 옛날부터 자기 글린다 하고 싶어서 노래도 여러 번 부르고 나는 글린다 하는 게 정말 내 인생의 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창법도 엄청 노력해서 바꿨을 거 아니에요. 원래 성악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이 작품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도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근데 에세이 얘기하면서 더 얘기할게요. 네. 교수님. 딜라먼드 교수님이에요. 고트. 그래서 막 듣는 저도 그 피터 얘기 들으니까 진짜 공부하듯이 너무 많은 요소들이 여기 있고 보고 나와서 그 위키도 너무 좋다고 피터랑 저랑 막 단톡방에서 막 깔깔대는데 너무 재밌는 요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영화 말고도 이 배우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저도 파고 막 유튜브에 막 보게 되다 보니까 막 그런 컨텐츠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 영화가 더 조금 애정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도 너무 시리즈가 많고 그러니까 재밌는 요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편을 보고 1편이 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또 2편을 보다 보니까 어라 하다가 1편이 분명히 엄청 감동적이었는데 하고 이제 1편을 다시 보니까 그 2편에서 이어지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이걸 어떤 마음으로 이 영화를 제작했는지 사랑이 진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덕후 미치게 하는 포인트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짜잘짜잘하게 들어가 있는데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더 재밌긴 하겠다. 너무 공감하고 싶다. 맞아. 2편 보고 1편 보면은 처음에 굿뉴스 장면이 되게 슬프거든요. 맞아요. 진짜 슬픈 장면이에요. 그거 자기 친구 막 죽었다고 불로 태우고 막 난리 막 다들 좋아하고 근데 자기도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 슬퍼 보여요, 사실. 아 진짜요? 네,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를 되게 잘해가지고 딱 보면은 사실 굿뉴스인데 엄청 슬픈 표정이 보여. 맞아. 그러니까 막 진짜 밝은데. 눈치 못 챘어. 진짜. 그래서 보니까 1편의 첫 번째 장면이 이제 2편의 마지막 장면이랑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다시 보니까 좀 슬프더라고. 진짜 덕질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1편 끝날 때쯤인가 앞쯤인가에 그 누군가가 말을 타고 성으로 가는 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대부분은 그게 엘파바를 찾으러 가는 피에로구나라고 그렇지. 생각했어. 근데 그거 글린다였던 거예요. 근데 맞아. 그 그러네. 말 타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뮤지컬에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추가하신 거예요, 감독님이. 맞네. 글린다가 직접 말을 타고 갔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덕후들을 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진짜 영화에 잘 스며든 것 같아. 덕후들 진짜 미치게 만들어 준 영화인 것 같긴 해요. 감독님이 진짜 본인이 좋아하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너무 공감하고 싶은데 막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 네. 그러면은 피터의 이 기세를 이어서 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문을 포문을 한번 특집이네, 오늘. 네, 피터 알겠습니다. 헌정 방송이에요. 네. 그러면 피터의 위키드 에세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덕후가 세상을 만든다. 나는 꼴의 영화를 전공했다고 영화는 냉정하게 평가하는 편이다. 그렇기에 덕질하는 영화를 평가할 때 꽤 곤란해진다. 이야기와 인물들에 푹 빠져든 나머지 작은 구멍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게 되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들이 좋지 않은 평을 받고 그 부분에 나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갈 때는 마음이 아프다. 이번 위키드 포굿이 1편인 위키드에 비해 좋지 않은 평들을 받고 한국에서 위키드의 절반도 되지 않은 관객 수로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다. 물론 대중들의 좋지 않은 평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원작 뮤지컬을 보면서 느꼈던 극의 단점이 1, 2편으로 나누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 뮤지컬의 2막을 영화 2편으로 각색하면서 내린 존추 감독의 선택들이 최선이었다고 믿는다. 가장 크게 지적받는 부분인 너무 빠른 전개와 개연성의 경우 뮤지컬 2막에서도 똑같이 비판받는다. 다양한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나도 뮤지컬을 보면서 1막에 비해 2막이 아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했다. 존추 감독은 그 부분들을 수정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적절히 더하여 위키드 포굿을 완성했다. 감독 본인이 뮤지컬의 열렬한 팬이기에 이야기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런 그의 애정이 나에게도 닿았고 또한 위키드의 엄청난 팬인 배우들의 열정도 느낄 수 있었다. 작품의 아쉬운 부분은 있을지라도 그들의 진심이 나에게 닿아 덕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잡덕이다. 얕게 넓은 분야를 덕질하는 나는 전 세계 디즈니랜드를 가보는 것이 버킷리스트이고 좋아하는 영화의 재개봉에는 빠짐없이 달려간다. 평소 빈곤한 체력을 뽐내는 내가 덕질할 때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새벽같이 오픈런을 하다니 나조차도 놀라곤 한다. 없는 힘도 끌어올리는 나를 덕질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나아가 덕후들을 끌어모으는 콘텐츠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정교하게 짜인 세계관이 아닐까 싶다. 답답하고 재미없는 현실과 반대되는 환상적이고 매력적인 세계가 펼쳐질 때 덕후들은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를 휩쓰는 거대 프랜차이즈 콘텐츠들도 그렇다. 미키마우스로 시작된 디즈니는 수많은 캐릭터와 콘텐츠로 그들만의 나라인 디즈니랜드를 세웠고 장대한 판타지 세상을 만들어낸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 시리즈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또 지금도 신작들을 만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방탄소년단 그리고 K-팝 아이돌들도 그들만의 세계관과 스토리로 인기를 끌었다. 소설부터 뮤지컬 그리고 영화로 이어진 위키드 시리즈 또한 탄탄하고 매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위키드는 조금 과장해서 미국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오즈의 마법사를 토대로 2차 창작을 한 작품이다. 오즈의 마법사에 다소 단순했던 성과학의 구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서구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첨가하여 만든 어두운 분위기의 팬픽션이다. 그리고 이 소설 속 마녀들의 우정에 집중하여 대중적으로 각색해서 만든 것이 뮤지컬이고 이를 영화화한 것이 이번 위키드와 위키드 포굿이다. 원작 오즈의 마법사는 에메랄드 시티, 황금색 벽돌길, 도로시와 친구들을 머나먼 한국에서도 알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작품이고
그런 탄탄한 세계관 위에 매력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덕후들은 위키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덕후들은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세상 속 나만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기도 한다. 나 또한 어렸을 적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며 마법학교에서 편지가 오면 어쩌지 꿈꾸곤 했다. 위키드도 오즈의 마법사 세상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어떤 것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창작이 시작되었다니 꽤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영화는 냉정하게 평가한다는 나지만 이번 위키드 영화 시리즈에는 냉정할 수가 없었다. 오즈의 마법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뒷이야기를 만들어낸 소설가 그레고리 맥과이어, 그 소설을 멋지게 무대로 옮긴 위니 홀츠만과 스티븐 슈이츠, 그리고 뮤지컬을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애정을 듬뿍 담아 만들어낸 존주 감독까지 창작자들의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같은 덕후로서 모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에 나는 영화 어플에 별 반개를 슬쩍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피터의 별점은 3.5입니다. 생각보다는 안 높죠? 원은요? 원은 4개입니다. 4개. 아, 역시. 별 5개는 안 주셨네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5개 깐깐하구나. 네. 오케이. 그치, 5개 쉽게 못 쉽지 주지. 못 주지. 5개 좀 너무 편파다. 반지의 제왕은 5개입니다. 반지의 제왕 5개거든요. 네, 레전드니까. 레전드. 아, 그치. 그거는. 여튼 네 그렇습니다. 저희 네. 사실 이 영화에 파고들 게 많기는 하잖아요. 뭐 우정도 있을 음. 것이고 그럼요. 뒤에 그 숨겨진 아까 도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것들이나 뭐 언론 플레이나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서구 사회에 대한 뭔가 비판이 들어가 있어서 얘기할 거리는 많은데 왠지 다른 분들이 많이 써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가 왜 이 작품을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이랬는데 뭔가 이렇게 세계관이 잘 짜여져 있고 물론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이 새로운 세계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 작품들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터는 뭔가 그럼 이런 세계관이 확실한 이야기들 중에 최애? 약간 가장 좀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반지의 제왕 아니에요? 게 반지의 제왕인가요? 영화로는 반지의 제왕이고요. 왜냐면은 반지의 제왕 제가 책을 못 읽었어요. 너무 길어서 항상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근데 또 해리포터도 좋아하거든요. 해리포터는 근데 영화보다는 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으면서 자라와가지고 거의 해리포터에 접신한 채로 자랐거든요. 그 학창 시절에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해리포터 신작 나올 때만 기다려가지고 그때 근데 사실 엄청 맞아. 좋아하는 애들은 원서 읽었단 영어로 말이에요. 읽고 알죠 근데 알죠. 나도 원서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영어 잘했는데 이거 하여튼 또 다르거든 또 영어로 읽는. 번역될 때까지 기다렸어 사고. 그럼 그래서 막 책도 다 읽고 책으로는 해리포터 되게 좋아하고. 책으로는 해리포터. 근데 디즈니도 좋아하고 근데 디즈니의 세계관이라기엔 각각의 작품들이 있는 거긴 한데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런 가상의 세계관을 저도 만든 몰입이 그런 어려워. 시리즈나 그 창작물에 대해서의 관심이 없거든. 좀 약간 현실에 맞닿은 이야기를 홍상수. 좀 좋아해요. 네. 저도요. 그래서 저는 다 해리포터 막 볼 때 전 진짜 도전을 많이 했거든요. 보려고. 보려고 막 책도 막 일부러 보려고. 근데 그게 맞아. 너무 흥미가 안 생기는 진입이 거예요. 어려워.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저도. 해리포터 비밀의 방까지밖에 안 봤어요. 고백하자면. 진짜? 근데 전 비밀왕도 못 봤어. 1편은 보신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재밌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해리포터 어떻게 좁혔냐면 학교에서 초등학생 때였는데 보여준 거예요. 그 연말에 보여주고 그 후로도 저도 진짜 계속 아예 안 보다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날 저도 항상 친구들 덕택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날 친구가 야 오늘 해리포터 전편 다 보는 거야? 하고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이었네. 마지막에 울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뭐 피터처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영화고 그 이상하게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게 되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그래서 피터가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게 약간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도 감독님이랑 저는 그래도 인간 사랑단인데 약간 피터랑 그 미니는 조금 현실적이잖아요. 염세적이요. 근데
저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뮤지컬 장르를 그냥 좀 그래 하는데 약간 피터는 또 어떤 부분이 동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판타지는 되게 뭔가 좀 인류애를 좀 어떻게 보면 느끼게 하는 그죠. 것도 있잖아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피터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 또 사실 얘기해보면 또 그렇지 않은데. 막 이걸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기는 한데 음. 지금 드는 생각은 제가 되게 염세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른 세상에서 그걸 그치. 찾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예 이 현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리고 약간 회피형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그게 왜 해피? 그러니까 원래 뭐라지? 성격도 약간 회피형인데 그러니까 현실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잠깐이나마 재미있고 좀 좋아 보이고 약간 판타지 세상을 거기에 좀 빠져보는 거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거기에 약간 열광하는 것 같은 네, 열정이 모르겠어요. 좋아요. 민망해 한다. 재밌어요. 그리고 막 디즈니랜드 갈 때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가요. 와. 근데 난 이게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보다 더 일찍 온 사람은 개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뭔가 저도 워낙에 막 이렇게 뭐 어떤 이야기에 막 빠지는 또 스타일은 아니니까 주변에 이제 피터도 그렇고 이런 분들 보면은 너무 그 열정이 대단하기도 하고 맞아.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맞아. 저렇게 하나의 어떤 진짜 이야기에 빠져서 모든 걸 바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 피터는 또 얘기를 해볼 때 또 되게 염세적이고 맞아. 그런 사람인데 뭐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하게 만들까? 염세적이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거를 좀 현실은, 네. 그러니까 무시하고 싶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음. 엄청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열광적으로. 근데 나보다 더 열광적인 사람 많아서 좀. 근데 좀 그래도 우리 넷 중에서 거리가 가장 맞아. 열광적이니까. 맞아 근데 맞아. 그것에 대해서 반응들이 약간 밍밍하거나 사람들이 네 그리고 막 오히려 더 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재미없죠. 경우에는 약간 상처 받아요. 기분 좋진 않죠. 근데 이해는 가요. 이번 위키드 포구 또 평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해는 가요. 그래서 네, 말 조심하려고. 아니에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원색적인 비난이 아니면 돼요. 그렇지. 원색적 비난은 안 해요. 그런 상관없어요. 허락받았어요. 제가, 영화 까시려고요? 제가 아까 평작이라 그래서 아니 짜증나신 거 아니죠? 평장 맞아요. 아니 제가 막 엄청 좋았으면 별 5개 그렇지 줬겠죠. 그렇지. 3개 반 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노래가 좋고 일단 노래가 많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있는 것 같아. 노래가. 맞아. 네. 근데 노래가 너무 좋긴 해. 근데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노래가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막 엄청 좋을 순 없어요. 다른 뮤지컬들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맞아. 세계관. 저는 읽으면서 음. 어떤 그 덕후로서의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아 정말요? 왜냐면 저는 덕질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저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덕후가 되는 걸까들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짚어주신 게 덕후들을 끌어모으는 콘텐츠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정교하게 짜인 세계관이 아닐까 싶다. 이거를 짚어주신 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여기 답답하고 재미없는 현실과 반대되는 세계?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끼셔서 그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판타지 세계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가지고 맞아. 그게 저한테 매력으로 안 느껴져서 저는 그래서 나는 덕후가 못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블 슈퍼히어로 장르 같은 경우도 전 진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못 빠져들겠어요. 너무 현실이랑 맞아. 동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어떤 콘텐츠를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현실에 발 딛고 있는 그런 서사가 좋은데 근데 이제 이런 스토리들은 완전 새로운 세계관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소위 덕후들은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구나.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덕후가 못 되겠구나. 이게 사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그런 편인 것 같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한국 사람들이 판타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치, 이 맞아. 판타지를 만화, 책, 뭐 웹툰 이런 걸로 보는 거는 좀 괜찮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사로 그려졌을 때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SF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인터스텔라 같이 진짜 뭐 우주선 타고 이런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진짜 외계인 나오고 막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잖아요. 그 스타워즈 같은 그런 건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유난히 그게 안 되는 왜 나라기도 그럴까요? 하고 좀 현실적인가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판타지 SF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덜 몰입하는 편인 건 맞는 것 같긴 맞아요. 해요. 제가 봐도. 근데 또 만화 이런 건 또 좋아한단 말이죠. 아, 판타지 만화 이런 거는. 근데 그래서 저도 갑자기 든 생각이 혹시 애니메이션도 좀 근데 애니메이션들은 근데 다 애니메이션은 알고 좀 좋아요. 다른 장르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다른 그거는 괜찮은데 사람이 뭔가 실사로서 그런- 등장했을 때는 너무 맞아. 너무 허무맹랑한 세계관이 나오면은 별로 이렇게 맞아. 이입이 안 되는 이거 느낌? 이거 약간 딴 얘긴데 저는 그냥 저도 그런 이런 거 뭔가 좀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지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혹시 있냐고 막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막 그 덕질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막 그 좋아하는 이상형의 그 연예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 막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약간 이상형이라고 해도 연예인 누가 좋아도 그 사람이랑 쟤는 연예인이고 연예인이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덕질을 해도 이루어질 일이 없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막 몰입을 못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결로 나도 약간 뮤지컬이 뭐 이런 장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아예 세상이니까 그냥 조금 안 좋아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쓰면서 갑자기 그 친구들이 지인들이 연예인 중에 누구 좋아해라고 물어봤던 게 좀 생각도 나긴 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결로 내가 좀 그랬구나. 에바의 에세이랑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바로 이어서 네, 그러면 바로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좀 겹친다고 생각을 했어. 네, 그러면 저의 에세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환상의 나라로. 환상적인 군무와 오색찬란한 색들, 신나고 웅장한 멜로디 속 심금을 울리는 대사들. 뮤지컬 영화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을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뮤지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 언젠가 봉준호 감독이 한 토크쇼에서 뮤지컬 영화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진지한 대화를 하다 갑자기 노래 부르는 그 순간을 나도 왜인지 견디기가 힘들다. 그래서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내 일상에서는 후후후 순위가 됐던 것 같다. 더군다나 취향상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를 선호하진 않는다. 아름다운 노래와 춤으로 만들어내는 환상의 나라는 내가 추구하는 이상향도 아니고 그리 기대고 싶은 세계도 아니다. 솔직히 삶은 슬픈 순간이 더 많은데 춤과 노래가 해답이 되어주진 않으니까. 위키드는 오즈라는 나라의 두 마녀의 우정과 사랑을 다룬다. 엘파바와 글린다. 둘은 과연 친구였을까 싶다. 일단 첫 만남부터 둘은 서로 달라부딪힌다. 초록색 피부, 검은색 옷을 입고 난데없는 묘기로 결국 사고를 치는 엘파바. 아름다운 금발머리에 공주풍 옷을 입고 밝고 상냥한 글린다. 타고 태어난 모습 때문에 엘파바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글린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한다. 이렇게 다른 둘은 서로를 이용하기도 미워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보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 하지만 함께 성장하면서 맞닥뜨리는 역경에 각자가 꿈꾸는 미래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2부 위키드 포굿의 클라이막스 가사처럼 나는 너로 인하여 달라졌어 라고 노래하면서 두 마녀를 보며 나도 사랑했던 친구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많이 달랐지만 친구는 나의 스승이었다. 살다 마주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며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이야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고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친구의 곁에 있는 멋진 미래를 상상했다. 오색찬란하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미래. 혹시 우리에게 끝이 있더라도 엘파와 글린다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갈라놓게 만들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의 환상이 깨진 건 아주 찰나 같은 순간이었다. 앞으로의 나날들을 응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린 끝이 났다. 아마도 그때부터였을까? 사랑을 하든 우정을 하든 언제든지 원치 않게 끝은 있을 것이라고 믿어버린 게. 생애 희노애락을 춤추며 노래하는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된 게. 시간이 흘러 내게 뮤지컬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 심지어 노래방에서 대부분의 노래를 뮤지컬 넘버만 부를 정도로, 그리고 번 돈을 뮤지컬에 다 가져다 바칠 정도로 시간이 나면 뮤지컬을 보는 친구가 신기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뮤지컬을 보는 걸까 싶어서 거금을 내고 보러 가게 됐다. 역시나 화려한 무대와 조명, 신나는 음악으로 정신을 쏙 빼놓게 하면서도 응? 갑자기 여기서 사랑 고백을 한다고? 다소 황당한 장면이 나오면 내가 지불한 금액을 떠올리며 그래도 난 종합뉴스를 보고 있다며 위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쯤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중요한 건 결말을 알면서도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 것. 다시 이때부터였을까? 이 환상의 나라에 기대봐도 될까? 마음의 작은 파동이 일어난 건. 그리고 이 환상의 나라로 안내한 건 다시 또 친구였던 것도. 사실 내게 이런 파동이 생긴 이후에 영화 위키드를 보게 됐다. 이제 와서 이 뮤지컬 영화가 감동스러웠던 건 글린다와 엘파바가 손을 맞잡고 머나먼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 함께 노래하는 모습에서 과거 사랑했던 친구와 나의 찬란했던 시절을 봤기 때문이다. 그 시간 동안 실제로 우리에게 춤과 노래는 없었겠지만 우리가 함께 보내온 시절, 어떤 찰나 같은 순간에는 분명 아름다웠을 테니까. 우리가 함께 웃으며 떠들었던 그 순간에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그 날을 엘파바와 글린다가 대신 노래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친구를 마음속에 행복했던 시절로 간직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기대어 잠시 환상의 나라로 떠나봐도 될 것 같았다. 위키드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월이 찾아왔다. 연말을 맞이하며 과거 소중한 친구로 인해 달라진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길거리엔 크리스마스 트리가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 반짝반짝 몽글몽글 내게는 판타지처럼 굳이 아름다웠던 이날이 올해는 왜인지 기대된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뮤덕친구와 함께 킹키부츠를 보면서 연말의 판타지에 마음껏 기대보기로 했다. 현실은 지속되겠지만 노래를 부르며 또 내년을 맞이해야지. 네. 끝이었어. 네. 정말 노래 포굿 같네요. 노래 포굿.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앞에도 좀 많이 얘기했지만 뮤지컬 영화를 정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초반에 썼는데 그냥 또 유튜브 보다가 봉준호 감독이 보셨어요? 네, 그 예능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진지하게 막 대화하다 갑자기 투나잇 막 이런 게 너무 오그라든다고 표현했던 게 너무 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갑자기 막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네, 갑자기 막 노래 부르고 막 하는 그런 장르가 좀 그렇게 막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아니어서 저도 주변 이제 뮤지컬 좋아하는 친구들 좀 신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썼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따라서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근데 옛날에 저였으면은 또 괜히 돈을 너무 많이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그거를 다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노래하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약간 그걸 볼 때만 해도 약간 조금 몰입이 안 되다가도 그냥 되게 마음에 와닿는 가사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그런 흐름에서 뭔가 되게 막 춤을 열성적으로 추고 뭐 노래도 막 너무 약간 되게 극적으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대신 나의 마음을 좀 대신 위로해주는 느낌이 진짜 들어서 그게 약간 영화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가 아닌 다른 영화에서도 좀 되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데 이게 좀 다른 느낌으로 또 위로를 받는 게 있어서 뮤지컬이란 장르를 다시 보게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엘파바랑 글린다의 어떤 관계성에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서 좀 그걸 접목하면서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에바랑 비슷하게 뮤지컬 장르를 별로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뮤지컬을 선호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아니 그 지점에서 아니 어쩔 되게 우리 성향이 어쩔 수 없어. 그 지점에서 되게 어쩔 수 없어.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뮤지컬 장르를 비선호하지만 근데 이 뮤지컬 장르가 가지고 있는 미덕을 짚어준 것 같아서 되게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뮤지컬 장르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막 요란하고 맞아 요란해 맞아. 화려하고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근데 에바의 우리랑- 글을 읽으면서 딱 싶었던 게 이 음. 또한 그런 뭐 노래로 가득하고 그런 것도 우리 삶의 일부분일 수 있다. 맞아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너무 그냥 마냥 비현실적이야 이런 세계가 아니라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 어떤 삶의 현실에서 일부분을 맞아요.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뮤지컬 장르가 가지는 그 매력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어서 미니는 네. 그래도 뮤지컬 가끔 보러 가시지 않아요? 아니요. 아. 아직 안 봐요. 최근에 본 어쩌면 해피엔딩이 아, 진짜 진짜? 막 몇 년 만에 본 뮤지컬이었어요. 정말. 저는 뮤지컬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생각. 맞아요. 근데 진짜 비싼 그치 비싸지. 진짜 비싸요. 이런 얘기하면 아니요. 다 왜? 공감하는 아, 얘기고 그거 한 편이면 영화 몇 편이야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맞고 사실 되게 무슨 얘기도 약간 부르주아 문화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 관객 문화도 조금 그렇고. 맞아 관객 문화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지만 볼 수 있고 맞아. 유적들은 진짜 돈을 다 쏟아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한 번 보려면 저 너무 많은 차라리 여행 가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맞아. 돈을 진짜 많이 쏟아부어야 쓰더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좋아하게 되면서 막 저도 워낙 막 몰입한 스타일은 아니니까 좀 돈이 좀 그나마 좀 괜찮겠다 싶으면 한 번씩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뭔가 좀 하여튼 쓰면서 뮤지컬 영화 장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결말을 알면서도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 것. 이게 실제 네. 인용구예요? 네, 맞아요. 어디에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 일부러 그래 뮤지컬 뭔지 얘기 안 했는데 이게 그 하데스타운이라는 뮤지컬에 처음 나오는 들어봐. 에우리디케 그 서산 에우리디케 맞지? 하여튼 그 서사인데 여기서 그게 그거자 혹시 그 신화 아시죠? 그 하데스 맞아요. 뒤를 알아요. 돌아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 뒤를 돌아봐가지고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이 끝을 알면서도 근데 또 사랑하고 또 시도해보고 또 한다는 것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게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나 딱 읽으면서 요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았죠. 아니나 다를까 인용구네. 그럼 노래하고 있었다. 가사요 그러니까 가사. 좋았어. 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결말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노래를 다시 부른다요. 너무 좀 낭만적인. 그래서 이게 진짜 뮤지컬의 진짜 미덕인 게 저도 뭔가 좀 뮤지컬 영화 그러니까 뻔하다 뭐 내가 굳이 뭐 뮤지컬 영화를 진짜 돈을 내고 아니면 굳이 영화 볼 거 많은데 내가 뮤지컬 영화를 봐서 뭐 이런 걸 굳이 볼 필요가 너무 약간 너무 굳이 밝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굳이 밝고 굳이 너무 비극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했는데 약간 이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그래 알지만 뭐 비극적이고 너무 그런 거 알지만 그래도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뮤지컬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들었던 그런 어쨌든 뮤지컬을 저도 처음으로 큰 금액을 내고 보게 된 건데 되게 좋았죠. 타이밍이 잘 맞아서 좋은 가사를 가지고 있는 뮤지컬을 보게 된. 어떤 장르가 됐든 다 현실과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를 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그 뮤지컬이고 저는 그래서 뮤지컬이 정말 더 신기하다고 느낀 게 진짜 종합 예술이라고 느낀 게 그저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위키드도 그렇고 정치 얘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그쵸?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 뭐 퀴어 얘기 다 내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뭔가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피터의 글과도 좀 이어지는데 그 애정이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좋은 장르다. 나 너무 빠져버렸네.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글 읽으면서 되게 흐름으로 봤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와의 우정을 얘기를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뮤지컬을 싫어했는데 친구 덕분에 좋아하게 됐다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이어지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접목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뮤지컬을 안 좋아하는데 맞아요. 위키드를 보면서 글린다와 엘파바의 우정을 보면서 내 과거 친구를 맞아요. 생각했고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엘파와 글린다의 우정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연결을 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친구가 맞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뮤지컬을 하필 좋아하는 친구였고 그 친구 덕분에 다시 뮤지컬 좋아하게 됐다라는 걸로 쭉 이어지는 게 완전 굿 정리짱. 그게 맞아요. 되게 신기하다 글이 너무 잘 이어졌어요. 맞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생각의 흐름처럼 글을 쓰게 된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니지만 제가 쓰는 방법 제가 쓸 때는 뮤지컬 싫어하게 됐는데 좋아하게 됐다라고 그냥 딱 끝나거나 아니면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두 주인공의 우정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접목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이렇게 맞닿아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차원적 글쓰기를 하셨네. 작품성 있다. 아니 근데 나 읽으면서 진짜 좋았어 이 글. 그래요? 되게 생각하지 못한 지점을 짚어줘서. 네. 맞아요. 뮤지컬이란 장르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뮤지컬이란 장르를 좋아하게 된 어떤. 그러니까 그 갑자기 원래는 안 좋아했다가 친구 덕분에 이렇게 좋아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좋아했던 걸까? 그러니까 약간 사실 이런 장르를 내가? 아니요 원래 그냥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그 친구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별로였는데. 근데 생각해봤는데 진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했다는 게 아니고 안 맞는다. 정말 관심이 없었달까? 그러니까 저는 막 마법 세상 막 이런 거가 진짜 딱히 막 어릴 때도 막 장난감 사도 막 마법 지팡이 사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근데 안 좋아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타인에 의해서. 그렇죠. 너로 인해 달라졌어 그런 거지. 너로 인해 나는 이제 뮤지컬도 사랑하게 됐어 맞아요. 이런 거잖아. 진짜 because I know you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제 영향을 진짜 많이 끼친 친구라서 주변 시간에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가 헤어지게 된지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도 약간 키어성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저한테 사랑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인 것 같다. 알고 보면은 그냥 넌 그러니까 항상 우정과 사랑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은데. 맞아. 근데 제가 그때는 저는 전혀 제가 완전 헤테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막 이랬는데 곱씹어 보니 그 엘파바 글린다의 그 관계성도 생각했을 때 이 친구가 떠오른 걸 보니 저도 명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친구를 진짜 사실 전 닮고 싶었거든요. 그 친구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약간 짝사랑 이런 서사도 생각해보면 막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감정에서 또 출발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엄청 친했고 좋아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정하고 사랑의 어떤 경계에 대해서 얘기해볼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또 위키드가 이런 작품이어서 더 좋았을 네, 거예요. 맞아요. 개인적인 경험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여성 두 명의 서사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원래 이렇게 여성 두 명 서사인데 블록버스터로 성공한 게 진짜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공해서 너무 다행이고 기분이 맞네요. 좋아요. 블록버스터로 성공한 건 많이 없어요. 사실 피에로는 그냥 키링남이잖아요. 진짜 키링남이죠. 실제로 허수아비기도 하고 단치는 느낌으로 들어간. 이거 다른 얘기인데 그 이제 앞으로는 우정으로인지 알았던 사랑을
맞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뭐 사랑 선생님이셔. 아니 이런 경험이 아 그럼요. 에바는 좀 있더라고요. 아 맞아. 저는 이런 경험이 좀 많았어요. 지나고 보니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저는 진짜 그 경계 항상 좀. 네. 나는 엘파바 글린다도 분명히 사랑이라니까요. 아 근데 그런 맞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성토를 이제 네, 제 다음 에세이에서 아예예예 맞습니다. 저희 피터와 에바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봤고 저희는 이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됐네요. 뮤지컬이라는 그 덕질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저도 모르겠네요. 아마도 더 좋아하게 될 것 같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1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2부는 도 감독님과 미니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